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건강한 체음식 2탄, 오늘은 선지 양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마른 분들, 특히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은 그 선지 수육이나 선지 양탕을 드시면 좋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입으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요리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선지 양탕을 끓이기 전에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체성분 검사 기록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체성분 검사를 보면 맨 위에 있는 분이 몸무게가 43.9인데 그 골격근량이 15.4이고요. 체지방량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을 보면 또 52kg인데 골격근량이 21이에요. 자, 그래프의 모양만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맨 위에 있는 분이 어머님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사위분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따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 개의 그 체성분 검사 기록지가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렇게 체중은 적정량 또는 약간 부족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지방량은 비교적 넘치는 거고요. 그런데 체지방을 떠나서 골격근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몸에 기운이 너무 없고 힘들다, 이걸 공통으로 호소하시면서 이렇게 내원하셨던 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근육량이 부족한 것도 가족 내력이냐 아니면 유전이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떤 집에서 보면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면 자녀분들도 또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는 집안에서는 또 식구들이 전부 다 고혈압이고, 그리고 또 어떤 집은 그 암이 있는 집안에서는 형제들도 보면 또 다 그렇게 암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과연 유전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렇게 우연히 발생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유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 모두가 당뇨다 또는 가족 모두가 고혈압이다라면 유전적인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온 가족이 고혈압이고 당뇨인데도 또 고혈압이나 당뇨가 아닌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분명히 유전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내가 고혈압인자 아니면 당뇨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발현이 되기도 하고 발현이 되지 않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내가 애초에 그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가족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내가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안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정말 선천적으로 그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일형 당뇨라면 정말 그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일형 당뇨는 사실상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이형 당뇨예요. 그렇다면 내가 생활 습관, 아니면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가 나의 건강을 크게 좌우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제가 보여드린 그 체성분 검사표에서 이런 검사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과 따님은 그렇다 치지만 어머님과 사이는 유전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가족의 어떤 공통된 식습관, 여기에서 그 비롯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육량이 부족해진 데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체지방량이 늘어나면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즉 살을 빼기 위해서 이제 식이요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음식량을 줄이고, 그리고 고기라든지 생선을 먹지 않고 그냥 채소 위주로만 먹는다든지, 이런 식습관으로 갔을 때 이렇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제 체지방은 잘 빠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얘기가 제가 길었는데요. 오늘은 그 근육량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음식이 좋을까, 이것으로서 제가 선지 양탕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식재료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영양이 정말 풍부한 그런 식재료가 선지, 양 아닐까 생각이 돼요. 선지는요, 이렇게 한 그릇 푹 퍼주면서 1,000원이에요. 그리고 양 같은 경우에도 1kg에 5,000원, 6,0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을 3kg 그리고 선지를 5,000원어치 이렇게 사갖고 와서 이제 음식을 했는데요. 물론 이 선지 양탕, 선지와 양 자체는 식재료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먹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소고기를 더 넣어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지양탕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양탕을 끓이기 위해서도 육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육수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요. 육수의 기본 무엇이었죠? 자, 멸치, 그리고 표고버섯, 다시마, 그리고 양파, 대파 파란데, 그리고 무, 마늘 이렇게 기본으로서 준비를 했고요. 이 재료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소고기라든지 우둔살이라든지 뭐 사태라든지 이렇게 고기 부위를 넣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이제 사골이라든지 잡뼈 이것을 끓인 육수를 합칠 수도 있겠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요리했던 홍어탕은 바다에서 온 식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본 육수 재료에다가 홍합하고 보리새우 그리고 황태 넣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육지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 양탕에는 이 기본 육수에다가 소고기 또는 잡뼈나 사골 이것을 넣어서 육수를 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 육수 재료만 써서 이제 요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선지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선지 손질하는 것은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근데 선지를 이제 떠오면 그 선지를 흐르는 물에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핏물을 빼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끓는 물에 한번 데치는 거예요. 데쳐서 그 물을 다시 버리고요. 그 이제 데친 선지를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씻어요. 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끓일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자, 선지와 그리고 양을 손질을 해서 그 손질된 양과 선지 그리고 이 육수 재료들을 한꺼번에 넣고 끓였어요. 원래는 그 육수를 이제 육수 주머니나 아니면 통에 넣어서 따로 육수를 끓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꾀를 부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같이 넣고 이렇게 끓였는데요. 자, 육수 재료에다가 얼갈이 배추 그리고 선지하고 양 넣고 이제 간은 된장하고 간장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간을 잡아서 이렇게 충분히 끓였어요. 끓이고 나면 이제 거품이 올라오는데 처음부터 걷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는 잦아들어요. 끓다 보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게 생긴 거품들을 걷어내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끓은 다음에 그 선지만 건져서 이렇게 썰은 거예요. 이것을 제가 선지수육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자, 선지수육을 이렇게 들기름에다가 죽염을 넣었어요. 들기름장에다 약간 찍어서 이렇게 드시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해장국집에 들어가면 그 해장국집 특유의 그 선지해장국에서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지해장국을 잘 먹지를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한번 데쳐내서 그리고 다시 끓여서 이렇게 해서 이 선지를 썰어서 먹어보니까요. 이렇게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위가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말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먹을만해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와 건강해지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을 그 체성분 검사표를 본 다음에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는 그 어떤 식재료보다 철분이 풍부한 거예요. 근육량이 부족하다?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혈액을 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혈액을 이제 저장할 공간, 저장 창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써야 되겠어. 그래서 어디서 영양을 갖다 쓰고 싶어도 갖다 쓸 영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을 조금만 하다 보면 공부를 조금만 하다 보면 이제 지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 선지수육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선지수육을 드시면 이것은 철분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와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수육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1차로 선지수육 건져냈어요. 그런데 선지를 굉장히 많이 넣었잖아요. 5,000원이면 대접으로 5대접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자, 선지수육 일부는 건져내서 이렇게 드시고요. 나머지는 펄펄 더 끓이는 거예요. 펄펄이 아니라 팔팔인가요? 팔팔 이렇게 끓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홍어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화력이 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많이 말라 있고 하신 분들은 소화 흡수력을 높이는 게 최대의 관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이 정도만 끓여도 되지만 이걸 충분히 오래 끓이자. 이 선지 양탕도 마찬가지로 50분 내지 60분 정도를 뭉근하게 오래 끓이는 것이 맛도 깊어지고 소화가 훨씬 쉬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끓이고 나면 이제 선지 양 끓이면서 거품이 생기는 걸 다 걷어내면 이렇게 맑은 선지 양탕이 되는 거예요. 끓일 때는 양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완성해서 양을 올려놓고 나니까 이제 선지 양탕이라는 기분이 드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선지 양탕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뚝딱 먹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제가 이제 호사를 부리는데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기본 반찬들에다가 이제 선지 양탕을 한 그릇 더 먹었어요. 자, 반찬들도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렇게 호박볶음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호박에다가 표고버섯 그리고 또 머위대 그리고 이제 계란 지단인데 여러 가지 채소들을 같이 넣어서 만든 이런 계란 지단이 있고요. 밥은 황태 육수밥이에요. 저희는 병원에서 환자분들께도 늘 이 황태 육수밥을 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황태 육수밥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선지 양탕 이렇게 해서 저희의 점심 한 끼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자, 오늘은 선지 양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육량이 너무 안 붙어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아니면 평소에 철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서 빈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선지 양탕 끓여 드시면서 건강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